오늘은 최근 트로트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한 명의 젊은 가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홍성윤입니다. 혹시 홍성윤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홍성윤이 누구지? 그런데 TV조선 미스트롯4를 본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야금을 들고 무대에 등장해 노래를 부르던 한 젊은 국악인이 단 한 번의 무대로 마스터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탑5에 진출하더니 결국 최종미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홍성윤이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로 활동해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뿌리는 트로트가 아니라 국악이었습니다. 가야금병창과 판소리, 전통음악을 깊이 공부한 국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국악이라는 뿌리가 홍성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홍성윤이라는 가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미스트롯4에서 그렇게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앞으로 트로트계에서 어떤 가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성윤의 기본적인 프로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윤은 2002년 3월 26일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전광역시 출신입니다. 2026년 현재 20대 초반의 젊은 가수입니다. 그런데 나이만 보면 이제 막 대중음악계에 뛰어든 신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음악 경력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홍성윤은 국악을 전공했습니다. 특히 가야금병창을 중심으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가야금병창이라는 것은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동시에 판소리나 노래를 부르는 전통 예술입니다. 따라서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음악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야금의 음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능력뿐 아니라 목소리와 악기의 호흡을 동시에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홍성윤은 이런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악계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음악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안숙선 판소리 보존의 전수자, 정해진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전수자로 소개되고 있으며 동해안 별신국 관련 전수 이력도 알려져 있습니다. 즉, 홍성윤에게 노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랜 시간 훈련해온 하나의 전문 분야였던 것입니다. 홍성윤을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국악적 성음입니다. 트로트 가수들은 저마다 독특한 음색과 창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애절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폭발적인 고음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구성진 꺾기와 맛깔스러운 표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성윤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국악에서 만들어진 소리입니다. 판소리와 가야금병창을 공부하면서 만들어진 목소리는 일반적인 대중가요, 창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소리를 그냥 예쁘게 내는 것이 아니라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국악은 한 음을 길게 끌면서도 그 안에서 수많은 미세한 감정 변화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트로트를 부를 때도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그리움, 애절함, 사랑, 이별 같은 감정을 표현할 때 홍성윤 특유의 색깔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를 듣다 보면 노래를 잘한다 라는 느낌을 넘어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홍성윤의 강점입니다. 홍성윤은 국악을 전공하면서 전통음악의 깊이를 쌓았습니다. 특히 가야금병창은 그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가야금 하나와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무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은 가수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능력이 생깁니다. 바로 무대를 혼자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악기나 화려한 퍼포먼스가 없어도 자신의 목소리로 관객의 시선을 잡아야 합니다. 홍성윤은 바로 이런 무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국악 기반의 창작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팀 윤슬의 활동이 있습니다. 윤슬에는 국악과 현대적인 음악을 결합한 창작 활동을 펼친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성윤은 전통음악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음악으로 확장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훗날 트로트 오디션에 도전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성윤을 미스트로포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이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악과 창작음악을 공부하고 무대에 올랐던 시간입니다. 윤슬의 활동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윤슬에는 직접 만든 음악으로 활동했고 국악과 현대음악을 결합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팀이 직접 작곡한 추널이라는 곡으로 제3회 우리말창작가요제에 참가의 대상을 받은 이력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홍성윤이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음악을 공부했고 전통음악을 이해했고 창작음악을 경험했고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방법도 익혀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홍성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은 역시 TV조선 미스트로사였습니다. 미스트로포는 2026년 방송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트로트 여왕을 찾는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홍성윤은 이 무대에 타장르부 참가자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녀의 이력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트로트에 익숙한 가수들이었다면 홍성윤은 국악이라는 다른 장르에서 건너온 참가자였습니다. 그런데 첫 무대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홍성윤이 선택한 곡은 안혜은의 만개화. 그리고 여기에 가야금까지 더했습니다. 가야금과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지는 순간 마스터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참가자는 뭐지? 라는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결국 홍성윤은 첫 무대에서 오라트를 받으며 다음 라운드에 직행했고 마스터 예심에서 선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두며 강력한 참가자로 떠올랐습니다. 첫 오디션 무대라고 믿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홍성윤의 첫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가야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야금과 노래가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음악처럼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가야금이 전주를 만들고 홍성윤의 목소리가 그 위에 올라가고 다시 가야금과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런 구조는 일반적인 트로트 무대에서는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성윤의 무대에는 신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국악이라는 장르를 억지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악을 보여주기 위한 국악이 아니라 국악을 통해 트로트를 새롭게 들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홍성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스트로포에서 홍성윤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성거인입니다. TV조선 역시 결승전 결과를 소개하면서 홍성윤을 감성거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홍성윤에게 감성이라는 표현이 붙었을까요? 단순히 슬픈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홍성윤의 음악에는 국악 특유의 깊은 감정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음을 밀어내는 방식, 호흡을 조절하는 방식, 소리를 꺾고 흔드는 방식에서 일반적인 트로트 가수와 다른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래에 상당한 깊이가 느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입니다. 첫 무대에서 오라트를 받았다고 해서 결승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오히려 그 다음입니다. 한 번의 강렬한 무대보다 여러 차례의 경연에서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홍성윤은 본선에서도 자신의 장점을 유지했습니다. 국악적 기반을 활용하면서도 매번 새로운 곡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팀 미션에서는 다른 참가자들과 호흡을 맞춰야 했고 개인 무대에서는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특히 미스트로포는 미스와 미스터가 함께하는 혼성 메들리, 대전 등 다양한 미션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상당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쟁을 통과했다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가 좋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홍성윤에게는 적응력과 무대 경쟁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홍성윤은 수많은 참가자 가운데 최종 탑5까지 올라갑니다. 이 순간부터 홍성윤은 더 이상 국악 출신 신인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트로트 가수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된 것입니다. TV조선은 결승전을 앞두고 홍성윤을 길려원, 윤태화, 이소나, 허찬미와 함께 최종 탑5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바로 결승전입니다.
미스트롯4 결승전은 인생곡 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탑5가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고 자신 있는 노래를 선택해 마지막 무대를 펼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노래 경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음악 인생을 한 곡에 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성윤에게도 이 무대는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한 결승전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는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11주 연속 동시간대 전 채널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던 미스트롯4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홍성윤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진, 선, 그리고 미.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홍성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홍성윤은 미스트롯4 최종 순위에서 미를 차지했습니다. 3위입니다. TV조선 공식 영상에서도 감성거인 홍성윤, 미가 되고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라는 제목으로 결과 발표 순간을 소개했습니다. 이 결과는 홍성윤에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가수였기 때문입니다. 트로트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위한 첫 번째 큰 도전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결국 최종 탑3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성윤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국악이라는 확실한 뿌리입니다. 트로트 가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가야금병창과 판소리를 깊이 공부한 트로트 가수는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목소리입니다. 국악에서 훈련한 성음은 홍성윤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젊음입니다. 2002년생이라는 젊은 나이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오랜 시간 국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기본기가 있고 여기에 트로트라는 대중음악의 경험이 더해진다면 더욱 다양한 음악을 소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르 확장성입니다. 홍성윤은 국악만 할 수도 있고 트로트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장르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성윤은 국악인인가? 트로트 가수인가? 하지만 저는 이 질문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홍성윤에게는 이것이 기회입니다. 국악과 트로트 사이에 있는 가수. 전통과 대중음악을 연결하는 가수.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가수. 이런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면 상당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중음악계에서는 장르 간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국악과 팝, 국악과 힙합, 국악과 트로트, 전통음악과 현대음악. 이런 융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성윤은 시대의 흐름과도 잘 맞는 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스트롯4가 끝났다고 홍성윤의 방송 활동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스트롯4 탑7을 중심으로 한 스핀오프 프로그램 미스트롯4U가 2026년 5월부터 방송됐고 홍성윤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방송분에서도 홍성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조선은 미스트롯4U에서 홍성윤을 비롯한 미스트롯사 주요 참가자들의 다양한 무대를 계속 선보였습니다. 즉, 홍성윤은 이제 오디션 참가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무대에 서기 시작한 신예 트로트 가수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홍성윤이 어떤 음악을 선택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홍성윤이 일반적인 트로트 가수와 똑같은 길을 걷는 것보다는 자신의 국악적 색깔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야금과 트로트를 결합한 음악, 판소리와 발라드를 결합한 음악, 전통음악과 현대적인 편곡을 결합한 음악, 그리고 홍성윤 특유의 깊은 감성을 살린 정통 트로트. 이런 음악들이 그녀에게 잘 어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젊은 가수라는 장점을 살려 전통음악을 젊은 세대에게 소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홍성윤에게는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국악과 대중문화를 연결하는 콘텐츠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가야금과 함께 부르는 트로트, 전통민요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콘텐츠, 국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
선배 트로트 가수들과 함께하는 컬래버레이션. 이런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간다면 홍성윤의 브랜드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국악을 잘하는 트로트 가수라는 이미지를, 중장년층에게는 노래를 제대로 공부한 젊은 가수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트로사에서 3위를 했다고 해서 성공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난 뒤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앞으로 홍성윤에게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신만의 대표곡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디션에서 불렀던 노래가 아무리 인기를 얻어도 결국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노래입니다. 홍성윤 하면 이 노래 라고 할 수 있는 대표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국악과 트로트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악을 버릴 필요도 없고 트로트만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두 장르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꾸준한 무대 경험입니다. 가수에게 가장 좋은 스승은 무대입니다. 방송 무대, 지역 축제, 콘서트, 행사, 팬들과 만나는 공연. 이 모든 경험이 홍성윤을 더욱 단단한 가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홍성윤의 팬들이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완성된 스타라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까?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인에게 상당한 장점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보여준 가수가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것이 많은 가수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악이라는 확실한 기반이 있습니다. 목소리에 개성이 있습니다. 젊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스트로포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이 4가지가 결합된다면 앞으로 상당히 재미있는 행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성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통을 품고 트로트로 날아오른 젊은 국악인. 홍성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오디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국악이라는 오랜 전통을 공부한 한 젊은 음악인이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고 그 도전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가야금병창에서 시작해 국악 무대를 경험하고 윤슬의 활동을 거쳐 미스트로포라는 거대한 대중음악 무대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첫 도전에서 오라트, 최종 탑5, 그리고 최종 미.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홍성윤은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홍성윤에게는 다른 가수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음악적 뿌리입니다. 트로트가 유행한다고 해서 트로트를 시작한 가수가 아니라 국악이라는 자신의 음악 세계를 오랫동안 공부해온 사람이 트로트에 도전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성윤이 자신의 국악적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대중적인 트로트 음악을 만들어낸다면 그녀는 단순히 미스트로포 3위라는 기록을 가진 가수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국악과 트로트를 연결한 새로운 여성 트로트 가수라는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홍성윤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02년생의 젊은 국악인, 가야금병창과 판소리를 공부한 음악인, 서울예술대학교에서 한국음악을 전공한 가수, 윤슬의 활동을 통해 창작음악을 경험한 아티스트, 그리고 미스트로포에서 가야금을 들고 등장해 오라트를 받은 참가자, 마침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미를 차지한 가수, 그리고 지금은 미스트로포유를 통해 계속해서 팬들과 만나고 있는 홍성윤. 홍성윤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3위를 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음악을 만들 것인지, 어떤 대표곡을 탄생시킬 것인지, 그리고 국악과 트로트를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홍성윤이 앞으로 대한민국 트로트 무대에서 어떤 색깔을 만들어갈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홍성윤에게는 아직 젊음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음 위에 이미 오랜 국악 수련이라는 탄탄한 기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자산입니다. 어쩌면 몇 년 후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홍성윤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가야금을 들고 나온 국악 소녀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가 되어 있었네. 과연 홍성윤은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까요? 국악의 깊이와 트로트의 대중성을 동시에 가진 새로운 가수. 홍성윤의 다음 무대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홍성윤의 어떤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그리고 홍성윤이 앞으로 어떤 음악을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트로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